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5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물론 아쉽죠. 하지만 파혼을 쉽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동창이었지만 오며 가며 얼굴만 몇 번 본 정도였어요. 하지만 대학교 때 우연히 공통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금방 가까워졌고, 그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어서 만나니 대화도 잘 통하고 자상한 마음씨에 결혼까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연애하는 동안은 문제될 일이 없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제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축하고 꿈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제 계획보다 일찍 제 카페를 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었기에 저에게 그냥 돈을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카페 수익에서 매달 일정 비율로 부모님께 상환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더 부담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축의금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아이들 새 출발하는데 다 주는 게 어떠냐고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집은 괜찮은데 예물과 예단 비용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시댁 쪽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예물 예단은 다 건너뛰고 아이들 최대한 부담 안 되게 응원만 해주자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셔서 저희는 집과 혼수는 저희끼리 반반 생각한다고 의사를 표했고, 양가 어른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잡음 없이 저희는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의 갑질 아닌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저희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찾아온 이유인 즉슨 상견례 때는 시부모님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못한 것 같은데 저보고 형편 괜찮은 쪽이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갑질이란 생각을 못하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다고 제가 더하고 남편이 힘들다고 적게 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반씩 하기로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로잰 듯이 딱 반반을 하겠냐면서 사람이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면서 저한테 일장연설을 늘어놓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싶었습니다. 저는 일도 해야 하고 더 말해봐야 대화도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신우를 바라보니 예단 목록이니까 참고하라면서 종이 한 장을 주고 가더라고요. 예비 신우이가 떠나고 나서 저에게 건네준 예단 목록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분수에 맞지도 않는 명품 가방, 지갑, 구두 등등 예단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갖고 싶은 거 적어놨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금액은 크게 부담이 아니었지만 태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 벌써부터 신우랍시고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누나가 나 일하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는 나한테 예단 목록이랍시고 종이 한 장 던지고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며 자기가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신우더라고요. 아마 남편한테 제 번호를 받았나 봐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걸 왜 남편한테 얘기했냐면서 신우이가 직접 찾아와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장난 같냐고 분위기 험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싸우고 싶지도 않고 상황을 악화시키기 싫어서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아서 남편에게 확인차 연락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막둥이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부모님 일하러 나가면 자기가 애 돌봤다고 자기가 엄마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시어머니한테 선물한다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돈도 부족해서 서로 대출받아서 신혼집 장만하는데 저런 거 살 돈이 당장 어디서 생기냐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신우한테 오는 연락은 바쁘다는 핑계로 문자로 답장하거나 밤늦게서야 회신을 줬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싶은 찰나에 신우가 또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저는 매장에 없었습니다. 카페 운영 관련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 사장님 가족이 왔다면서 결제를 안 하신다고요. CCTV 앱을 켜서 보니 신우였습니다. 친구들 대여섯 명 끌고 와서 빵이랑 쿠키도 이것저것 엄청 담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소금 뿌리고 쫓아내버리고 싶었지만 수업도 들어야 했고 우리 직원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일단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 수업이 끝나고 매장에 도착했을 때는 신우 일행은 떠난 뒤였습니다. 신우 일당이 먹은 내역을 보니 6명이 와서 10만 원이 넘게 먹었더라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포장까지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예단도 안 해오면서 저희 결혼식에 와서 다 축하해줄 사람들인데 커피 한 잔 대접했다고 치면 되는 걸 남편한테 꼰지르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축의금 몇 푼 받자고 청첩장 돌릴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또 이러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결제 제대로 하시라고요. 서비스는 챙겨드리라고 얘기해 놓겠다고요. 그랬더니 집에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냐고 어린 나이에 돈 좀 만진다고 아주 신우이 알기를 개벽 따기로 안다고 결혼해서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냐며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더 듣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연락 다 무시하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신우이가 나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틈만 나면 저러는데 네가 중간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제대로 중재 못하면 나 너랑 결혼 못한다고 했더니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자기가 단호하게 얘기를 잘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는 확실히 단도리 치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연락달라고 그전에는 못 본다고 저도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신우이가 가게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는지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커피랑 쿠키 몇 개 주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자기한테 돈 몇 푼 쓴 게 그렇게 아까워서 남편한테 꼰질렀냐며 비꼬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막 얘기했습니다. 돈 몇 푼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신우이한테 억지로 쓰는 게 아깝다고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결혼 허락해주러 왔더니 말하는 뽐새가 영 맘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이년저년하면서 영업장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이미 허락받은 결혼을 당신이 뭔데 허락하니만이 하냐고 나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경찰 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랑 신우는 지구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 이어 시부모님과 남편도 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가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주저앉으시고 남편은 무릎 꿇고 저한테 매달리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두피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현장에서 단순 폭행 혐의까지 하나 얻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합의금 200 주던지 아니면 저한테 자필로 반성문 써오면 합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모든 시댁 가족들의 질타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참 좋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은 여생 동안 그 거지 같은 신우를 볼 자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제발 횡포 없는 시댁 만나시길 빌며 갑질하는 시댁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고 본인 의사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